저 오늘 제목은 스트레스를 인생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라고 하면 많은 책에서 피해야 한다, 도망쳐야 된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빨리 떠나야 된다. 만약에 그 직장이라면 그 진짜 빨리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직장 그냥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활은 늘 스트레스와 함께 있구나. 피할 수 없구나.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는 아기가 있는데 육아를 통해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말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집을 출발할 때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출발할 때 아기가 말하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인데 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또 도망치거든요. 와라 노르자로 하면서. 그래서 가지마로 잡아서 힘들게도 이거 갈아입고 그렇게 같이 출발했는데 그 순간이 이미 자기는 지각했다는 그 사실을 알으면서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 상황,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육아는 참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애기 없는 사람은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이미 애기가 있는 사람은 맞아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 저런 마음을 느끼지 않으실까? 나는 요즘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구나.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삶을 보내야 되구나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니야, 그렇진 않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재미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의 힘라는 켈리 박사님이 쓰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스트레스와 잘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간단하게 소개는 하지만 정말 이 책을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참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까 말했듯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생활은 없고요.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를 더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주범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다는 믿음입니다. 스트레스가 해로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해롭다는 믿음, 생각이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는 의미이고요.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롭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덕이 아닌 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스트레스는 실은 이런 좋으면 많이 있어요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 3만 명한테 이 1년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라는 설문조사하는 그 내용을 8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겨우 사망 리스크가 43%이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해당되는 사람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당되었어요. 실은 이 설문조사 하기 전에 몇 명한테는
스트레스라는 게 이런 좋은 면이 있어요라고 교육하고 나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좋은 거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망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 유지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그 독이도 되고 약도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오히려 빨리 주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스트레스 피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진짜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지루한 사람을 오히려 그게 사망 리스크가 높아진대요. 정말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간 그것도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사망 리스크가 2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그 순간 많다고도 합니다. 9,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조사한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로서는 자기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목표 크기를 위해 스트레스 받는 그 환경이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망률이 30%나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마 상상하기 쉬운 예로서 좋은 것 같아요. 도전하려는 스트레스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는 시합 전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스트레스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스포츠 선수들은 신난다, 힘이 나온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 나오는 상태고 심박수가 상승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스트레스의 챌린지의 반응, 이런 약간 전문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려고 하는, 긍정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자신의 퍼포먼스를 올리고 좋은 결과를 다가오게 하는 그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학생들이 학교 시험 전에 많이 스트레스 느끼면서 그 스트레스를 긴장돼요, 불안해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계속 네거티브한 감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책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도전하고 싶은 거에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좋아하는 일들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순간들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자, 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고 하고,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결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로서 그 전에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노력하면 정말 최선을 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면 아까 스포츠 선수가 느꼈던 스트레스에 챌린지 반응하는 것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나서 스트레스가 와더라도 괜찮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로 인해 에너지를 얻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 자, 필리핀에 2015년부터 1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에게는 3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영어. 필리핀에서 영어를 쓰는데 저 진짜 영어 못하거든요. 고3
맨 처음에 시험 받았을 때 200 만점 19점이었어요. 네, 그 정도 영어 진짜 못하고 나의 인생은 영어 필요 없다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영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 받았고 두 번째 다 뜬단 말이 안 나옵니다. 샤워할 때마다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스트레스 받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거요. 바퀴벌레와 함께하는 생활. 정말 힘듭니다. 바퀴벌레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주 나와요. 뭐 집에 필리핀은 구멍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경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 왔다 갔다 하냐? 우리가 잘 때요. 풀 크면 자 여러분 상상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잡니다. 풀 끄고 누워서 잡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만은 괜찮은데 뭔가 자극이 느껴요. 자신의 몸 위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바퀴벌레가 자기 몸 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죠. 필리핀 사람은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는 한 마리 놓치면 10마리 된다. 이런 말 있죠. 일본에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죽여야죠. 제가 뭐 그거 느낄 때마다 열심히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필리핀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죽이지 마 라고. 왜요? 죽여야지. 이거 100마리 된다고. 거기가 필리핀이 카톨릭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 말라고. 저는 이 말에 엄청난 멘붕이 왔습니다. 바퀴벌레의 가치가 있다.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저 일본에 돌아오고 나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일본 대학생들이 4-5명 넣고 바퀴벌레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 주제로 2시간 이게 나눴습니다. 다들 대학생이니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오고 엄청 진지하게 열심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토론했던 결과 이런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런 정답을 냈습니다. 바퀴벌레는 나오면 어떤 환경에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더러운 환경에서 나오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나오면 우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을 걸고 당신은 여기 더러우니까 청소를 하세요라고 해서 알려주는 동물이 아니냐라는 것을 약간 우리 스스로는 약간 재밌게 결론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해 뭐가 바뀌었냐고 하면 바퀴벌레에 대한 이 스트레스의 대상이었던 아니면 이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이 바퀴벌레 그래도 목숨을 걸고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구나, 정말 감사하다 라고 느끼고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감사하다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오면 그 전까지는 라고 약간 그냥 싫어하는 그 네거티브한 감정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포지티브한 감정이 있어요. 감사하다, 미안하다, 근데 죽인다.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근데 인생 바뀌는 약간 계기였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천원 전년교회에서는 매월 희망스런이라는 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매월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자, 누군가를 교육한다는 게 저는 잘하지는 않거든요. 전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연습을 하면서 괜찮냐 라고 계속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많은 잠수자분들이 많은 소감을 보내주십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어서 너무도 유익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첫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감을 보다 보니까 정말 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느끼게 하고 자기가 도전했던 그게 의미가 있었구나, 가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스레 매월에 하니까요. 네, 다시 다음 달에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스트레스밖에 못 느꼈던 그게 지금은 그래도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볼 만하다, 해보자라고 느낄 수 있더라고요. 실은 이게 문선명 그리고 한학자 천재님의 인생 봐더라도 이런 순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6번이나 감옥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와 비슷한. 이거 뭐죠? 네, 벼룩이죠. 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감옥에서는 이나 벼룩도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도 느끼고 소중한 이야기 산대가 되는데요. 보통 사람이 벼룩이라고 하면 거의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아까 바퀴벌레처럼. 네. 근데 벼룩을 통해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소중한 이야기 산대가 된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거에 많은 가치를 찾으셨던 그런 문선명 선생님이셨고, 정말 이런 부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많이 마음을 느끼는데, 근데 이분은 아베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처음에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평화 운동가로서 시작하셨을 때 그것을 결의했던 데가 16살 때였었거든요.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 영적으로 만나면서 너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 약간 그런 그 영적 메시지를 받게 되세요. 그때 한말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뭐 3번이나 거절하고 자기 그런 능력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명을 받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 하세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길이 없었고 내가 가를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다. 진짜 도망갈 수 없었던 거 아니죠. 도망가려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느끼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의를 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꾸시는 분이 참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계시는 한학자 전재님도 그러더라고요. 누구라도 천국 가는 길에서 다를 것만이나 즐거움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 인생을 보면 그런 시험은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빛나는 자랑이 된다. 많은 시험들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좋은 빛나는 자랑으로 되고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련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어떻게든 자기가 좋게 행복을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거죠. 참 이런 사람이어야 정말 계속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계속 죽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행복한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스트레스 얻는 생활 아니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스트레스 많이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콘크리트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죠. 콘크리트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잘 받아들이면, 그래도 자기가 잘 도전하면 이렇게 예쁜 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 앞으로 삶이 조금 바뀌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힘한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